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리치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속공인중개사랑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의 장단점을 좀 비교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선택을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정도면은 아마 장단점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한쪽 길을 선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그 중에서 소속공인중개사를 선택하시는 분들께 몇 가지 사무실을 구할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사전에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지금 하단에 여러 가지 좀 키워드들을 담아놨는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속공인중개사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로 바로 업무를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개업을 하지 않고 과거로 돌아가서 소공을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그 과거의 저에게 저는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세 가지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근무 조건 환경이랑, 그리고 두 번째 계약이랑, 세 번째 시스템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근무 조건 환경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사무실에 지원을 해서 이제 면접할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면은 사무실 환경을 둘러보면서 근무 환경은 이렇겠구나 좀 예상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동료분들, 직원분들 근무하시는 모습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감이 오실 것 같고요. 근무 조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표님이랑 여러분이랑 협의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될 텐데, 제가 여기서 조금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비율제로 근무하는 조건이 아니고 기본급을 제시해서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좀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소속공인중개사로 있던 직원분이나 아니면 지인분들을 통해서 제가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보통 그렇게 기본급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대표님이든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들의 일이든 그런 사무 보조 업무를 여러분들이 맡게 되실 가능성이 조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적인 급여를 받기 위해서 기본급이 있는 곳을 좀 선호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업무를 빨리 배우고 성장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본인이 업무가 아닌 다른 분의 업무나 대표님의 그런 이제 사무적인 업무를 보셔야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괜찮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빨리 성장을 해서 빨리 뭔가를 배우고 좀 성과를 내고 싶은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발전이나 성장 속도가 늦춰질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은 사전에 면접을 보실 때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약인데요. 대표님도 좋고 같이 일하시는 직원분도 좋고 그리고 근무 환경도 좋다라고 하는데, 그 사무실에서 매달 이렇게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계약이 발생되지 않으면 어떨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계약은 무조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그런 지식을 쌓고 이런 부분들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런 법적인 지식보다는 실무적으로 임대인이나 임차인을 어떤 식으로 조율을 해서 계약을 진행을 하고, 계약서 작성은 어떤 식으로 해야지 꼼꼼하게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그런 부분들, 실무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약이 건수가 많은 사무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면서 어깨 너머로 대표님이든 동료분이든 배우실 수 있는 과정들이 많으실 텐데, 계약이 한 건도 없고 굉장히 그 빈도수가 적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을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서 사실상 크게 할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무조건 많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스템인데요. 이 부동산 시장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예전부터 오랫동안 중개업을 해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동안 해오던 방식이 익숙해서 현대하던 시스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전에 아날로그적인 방식을 고수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최근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신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좀 인터넷 기반의 웹 기반의 그런 시스템을 갖춘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저희 사무실도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시간에 많은 손님을 미팅을 갖고 많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사무실을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가 전산 자동화되어 있는 그런 사무실일수록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소속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진 사무실에서 업무를 배우시고 또 벤치마킹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추후에 개업을 하셨을 때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접목을 시켜서 빠르게 성장하고 좋은 매출을 올리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항들을 결국에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 과연 사무실 면접을 보거나 뭐 미팅을 할 때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무 조건이랑 환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시면서 아까 대표님이랑 뭐 상의를 하시든 아니면 그 사무실의 분위기를 느끼시면서 근무 환경이 어떻겠구나 이렇게 가늠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두 번째로 계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을까요? 사실상 계약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의 성향에 따라서 본인 사무실은 계약이 굉장히 많다라고 부풀릴 수도 있고, 또 오히려 계약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감추거나 축소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외부에서 정확하게 캐치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세 번째 자동화 시스템을 체크를 하면서 이 계약건이 많을지 적을지 조금 유추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뭐 검색 엔진 중에 네이버가 있겠고, 뭐 다음이나 구글, 유튜브, 그리고 SNS로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 중에 대부분 뭐 한두 가지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창업자 입장에서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창업자 혹은 임차인, 임대인 입장에서 지역의 사무실을 검색을 해보거나, 뭐 창업자 입장이라면 나는 이쪽에서 상가를 구하겠다, 카페를 하겠다, 옷가게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들을 검색을 해보시다 보면 인터넷으로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실 테고, 그런 사무실일수록 손님에게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계약 성사 건수도 당연히 그렇지 않은 사무실보다 많을 수밖에 없겠죠.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창업자분들이 블로그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SNS 마케팅을 보시고 연락 오시는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의 경우 계약 성사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 사무실에서 여러분들께서 소속공인중개사로 들어가셔서 근무를 하실 때 다각도로 여러 면들에 있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을 체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시고 많이 성장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컨텐츠를 좀 준비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